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8번째 편 상군 열전입니다. 이 상군 열전의 상군은 이름은 아니고요. 후에 진나라에서 받았던 봉호의 이름입니다. 상군이라고 하는 봉호.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위앙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전 상왕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원래 이름은 공손앙이었는데 두 가지 이름이 더 추가돼서 불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군을 위앙이라고 칭하고 이 열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앙은 그 위나라 사람이고요. 그의 어떤 그 먼 조상, 위의 조상은 왕의 어떤 서자,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자로 태어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관직도 없고, 그러나 재능은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위나라 그 해왕 때 재상이 공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숙자의 개인적인 일을 보는 서자의 어떤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좋은 성과도 만들어내고 능력이 있음을 재상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상도 이 사람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개인적인 어떤 사물을 보게 하기보다는 국가 일을 보게 하는 게 적당하겠다라는 상태에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추천의 기회가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공손자가 어떤 중환병에 걸려서 그 몸조리를 하고 있었을 때 왕이 중요한 재상이니 그 명문안을 가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왕이 본인을 문병할 있었을 때 나누었던 대화가 그 왕이 공손자에게 공손자가 위중하여 혹시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누구와 정치를 하는 것이 좋겠소? 라는 나름대로의 걱정 반, 격려 반, 물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공손자는 그동안 살펴봤던 그 중서자인 위앙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능력이 출중합니다. 이 사람을 어떤 관리로 채용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커다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관직의 역할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추천하니 중히 여길 수도 없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봤습니다. 그럴 때 이 공손자는 자기의 어떤 진언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고 다시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뭐라고 진언을 했냐면, 만약에 제 그 진언에 추천 진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존재하니 그 필히 쓰지 않을 거라면 죽여서 없애십시오 라는 진언을 합니다. 그거는 뭔가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공성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중서자를 추천하다가 추천이 안 됐다고 해서 갑자기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으니 뭔가 설명을 해야 되겠고, 도리상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당신을 추천했는데 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재주가 출중하니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면 당신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당신을 죽이라라는 조언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혹시 당신이 왕이 고려에 들어가 당신을 잡아들이라 할지 모르니 도망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 위양은 자기를 추천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자기를 죽이라고 추천했다고 죽이겠냐?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근데 왕 또한
내가 공선자 병문안 가서 뭘 물어봤더니 어떤 이상한 친구를 제안을 해줬는데 내가 참 가서러웠다. 그래서 지금 뭐 듣는 둥 안 듣는 둥 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한 번의 어떤 일로서 언급을 하고 정리를 했나 봅니다. 그 후 이 위양은 위나라에서는 자기가 어떤 명예를 얻기에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진나라에서 나름대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에 이제 왜 그와 같은 조치를 갖다가 취하려고 했냐면, 그 일전에 우리가 그 관중 얘기했었을 때 그 제나라 황공, 제나라 황공 얘기했는데 그 황공처럼 이 진나라에도 그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목공이란 분인데 이 목공의 영화를 이 진나라 왕이 누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나 봅니다. 이 당시에 진나라에는 효공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 효공이 뭐 본인의 어떤 그 표현보다는 좀 그렇게 큰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위양의 어떤 그 위세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무슨 말이냐면, 그 진나라의 나름대로 어떤 그 믿을 만한 효공이 믿는 어떤 믿을 만한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에게 자신의 추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을 만나 멋지게 위세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왕의 부름을 받겠습니다라고 요청해서 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첫 번에 간 다음에 뜨뜻미지근하고 나서 뭐 이런 사람을 추천했냐고 왕에게 좀 나름대로 뭐 저 했나 봅니다. 또 한 번 더 추천을 요청했더니 또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또 한 세 번째 추천했더니 그때 와서 왕이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양이라는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왕 앞에 그 위세를 떨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가서 그 유사를 할 때는 신하의 모습이 있는 중국의 오제 시대의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진나라 효공의 어떤 그 나름대로 간지러움을 갖다가 태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대한 황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두 번째 가서 유세한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춘추 시대 초기에 이 중국에는 오제가 존재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제나라의 그 황공, 그다음에 진나라의 목공, 뭐 그다음에 뭐 초나라의 장왕, 뭐 몇 분의 어떤 그 왕들이 존재했는데, 그때 그 유세를, 그 상황을, 제도를, 왕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뜨뜻미지근했는데, 세 번째 설명한 건 뭐냐면, 그 현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설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냐면, 어떤 명망 있는 신하를 뽑겠다고 했었던 그 이유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춘추 초기에 오패에 어떤 그 거론됐던 그 재앙의 모습을 본인도 담고 싶다라는 식의 언급으로 인재를 초빙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개인의 어떤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일반인들로 얘기하면 소시민적인 어떤 욕심만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언급했더니 그제서 그 양반이 받아들이고 흔쾌히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또다시 유세를 청하고, 그 유세를 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설명을 듣나 봅니다.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닌데, 왕의 중심을 세우고 그 권위를 높이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엄격해야 되고 제도가 엄격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형벌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사상으로서 제자백가가 있었다는 어떤 그 사상이 있습니다. 제자백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왕조가 있었고 많은 시대가 있었을 때 각각의 왕 각각의 국가마다 추구했었던 정치적 이슈라고 하는 제도의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자기 가치를 가지고 설명했었던, 그리고 그걸 펼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공자인데, 이분은 육아 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국가의 통치 이념을 만들고 싶어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법가 사상에 의해서 뭐 통치하고 제도화시키고 굳건하게 만들고 싶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제자백가 중에서는 통치 이념보다는 인간의 어떤 그 바라보는 그 생각, 처신을 언급하는 무슨 도가 사상도 존재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얘기했지만 노자에게 덕이 있고 학식이 있음을 알고 재상을 추천했지만 그걸 거부할 정도니까 도가 사상이 통치 이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옳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가 사상과 달리, 육아 사상과 달리 법가 사상이라는 것은 똑같이 왕권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덕으로, 인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도로 다스려야 된다. 그 제도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엄한 형벌로서 그들을 형벌해야만, 징벌해야만 그들이 그 규칙, 제도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부당함을 또 다른 주변의 어떤 신하들이 계속 언급하고 부정하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지만 결국에는 그 효공의 윤허에 의해서, 효공의 어떤 그 뒷받침에 의해 가지고 그 위양이 그 본인이 펼치고 싶어 하는 정치 제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그 사회제도, 그리고 사회제도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강한 어떤 엄벌로서 징벌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갑자기 어떤 징벌이 이루어지고 규칙을 강화하니 많은 백성들이 원망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을 어떤 징벌로서 다스리니 그 두려움에 불평불만도 없이 속으로 나름대로 끙끙 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너무 엄격하다 보고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태자도 그와 같은 불만을 표현합니다. 근데 왕이 윤허했고 왕의 임명에 의해서 본인이 정책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 태자조차도 이 부분에 부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죄를 물어서 형벌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태자에게 감히 할 수 없으니 그 태자의 태부하고 다른 소임을 받는 그 신하에게 그 죄를 대신 묻습니다. 그러니까 태부는 일반적인 어떤 그 징벌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시간에는 이마에 낙인을 찍는 그런 어떤 그 형벌을 가함으로써 어떤 태자의 어떤 죄를 묻습니다. 근데 더 이상의 어떤 그 반론도 없고 부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 10여 년의 어떤 세월이 흐를 때 무서워서 부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격한 제도를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대단히 깨끗하고 엄정하고 법의 규칙에 근거해서 잘 관리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엄격하게 백성들을 다루다 보니까 전쟁이 임함에 있어서도 군령도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성과의 어떤 모습이 어떤 걸로 나오냐면 진나라 근처에 있는 그 위나라가 진나라가 필요한 영역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빼앗겠다는 욕심을 갖고, 그리고 빼앗을 수 있는 수를 상군이 써서 차지합니다. 상군이 썼던 수는 뭐냐면 전쟁이
그 침략을 했었을 때 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위나라 장수가 공자였는데 이 공자 그 앙과 이 위양이 그 사전에 좀 친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이지만 우리가 이제 친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회포를 누릴 겸 잠시 우리 막사에 와서 이런 옛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 사신을 보내서 청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과거에 어떤 정을 내서서 초빙을 한다고 또 가는 사람도 참 적었는데 그런 식의 초빙을 통해서 음흉한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빙한 후에는 그 바로 그 사로잡아서 인질로 하고 그리고 그 즉시 위나라에 침략해서 나름대로 도륙을 합니다. 그러니 위나라 입장에서는 상대할 힘도 없고 이대로 그 망할 수는 없으니까 진나라가 원하는 땅만큼 양보하고 읍성을 옮기면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그 공숙자가 그 이양을 데려다 쓰지 않으면 화가 될 수 있으니 꼭 죽이라고 했었던 이유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런 어떤 결과를 여기서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위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성과를 내다 보니까 진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칭송해야 될 일이길래 그 위양에게 15개의 읍성을 주면서 또 봉호로서 상군을 하사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의 봉호로 이름이 불려집니다. 상군으로서. 상군이 된 후에 나름대로 어떤 그 안락한 생활을 할 때 그래도 그의 어떤 말로가 예측되는 한 명의 어떤 그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현명한 사람과의 어떤 그 상군과 대화가 상군의 어떤 그 말로를 한 번쯤은 누군가가 언급하고 경계를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놓쳐서 결국엔 참 험한 생을 마감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조량이라는 사람인데 조량이라는 사람이 상군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만 나중에 상군이 조량이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친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조량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상군이 펼쳐왔던 정책이 왕권만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많은 사람의 원망이 있다. 많은 사람의 원망이 있는 사람과 나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했던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했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거라기보다는 나쁜 결과를 만들 거라는 걸 염려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안위를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함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엄격함으로 지켜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어느 한순간에 고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커다란 위기로 오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 상군이 나름대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었던 곳에서는 왕으로 있었던 효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효공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죽게 됐었을 때를 염려했던 게 조량이었는데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있다가 정말로 효공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그 태자가 왕위 물려받고 그 사람이 해왕이 됩니다. 근데 그 해왕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새로운 제도 때문에 부정했다가 자기의 태부가 징벌을 당하고 코를 베이는 어떤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그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부하는 신하는 얼굴에 낙인이 찍히는 그런 화를 받고 명색이 자기가 태자인데 태자에게 그런 식의 징벌을 가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직접 징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저자가 15개의 읍성을 갖고 있는 상군이니
혹시 반역을 자기의 어떤 지위가 놓칠 걸 생각해서 반역을 깨울 수 있다라는 누명을 모함을 합니다. 그 모함을 들은 해왕이 역시 나도 그러겠어 그렇게 생각했어 하고 그를 잡아들여서 과거에 그가 했었던 그 가혹한 징벌에 대해서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진나라 조정 내에 존재했었다라고 한다면 신하들과 해왕의 어떤 그 의도대로 바로 뭐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 사람이 그 상군이라고 하는 그 봉호를 받았던 그곳에 주거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 호련히 타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로 뭐 진나라에서 거길 가봐야 과거에 자기가 살았었던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피부치가 있었던 위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위나라로 갑니다. 그 위나라로 가게 됐을 때 위나라에서는 고분고분이 이 사람을 받아들기 만무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었을 때 상대했던 공자 앙을 꼬드겨서 인질로 삼고 그리고 그 후에 위나라의 어떤 대다수 넓은 토지를 갖다가 뺏어서 진나라가 흡수할 수 있게 했고 위기에 빠뜨리게 한 걸 위나라가 모르고 눈 감아주기 만무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때고 있다가는 큰일 화를 다루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다스리던 봉호의 무사들을 데리고 다시 정나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요. 근데 뭐 작은 군사를 가지고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 정나라는 그래도 큰 군세가 있는데 봉호 몇 개의 어떤 그 땅을 갖고 있는 봉호 상군이 갖고 있는 병사 가지고 해당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나라에서는 나름대로 이 상군을 상대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자를 거혈령이라고 하는 형으로서 처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단했던 이유는 정나라의 입장에서도 진나라의 어떤 노여움을 사는 것보다는 그 진나라의 노여움을 조금은 풀어주는 의미에서 직나라가 내릴 수 있는 형벌에 근거한 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졌다고 그냥 죽이면 되는데 대역죄인처럼 잡아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어떤 형벌로서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나라에서는 그 후손들까지 발본색원해서 멸군지화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열정과 달리 상세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벌어졌던 문답의 어떤 중요한 내용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서술을 한 이유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열전 내용 중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본인의 어떤 모습과 조금은 본인의 모습, 그렇죠. 본인이 받았던 형벌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섞어서 서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양반이 한나라 무제 때 사기를 쓸 때 그 전에 이 사람이 강직한, 우리나라 따지면 대사원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강직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바른 말도 하고 옳은 말도 하고 그게 분명히 화를 입을 줄 알면서도 거기다 진언을 하고 이런 식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한 병사가 장군이 오랑캐를 묻히려고 갔는데 쉽게 가서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전쟁을 하다 죽은 게 아니라 홀랑 가서 투항한 게 아니냐. 뭐 저놈에 대해서 어떻게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다. 뭐 그리고 가문을 없애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대놓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같이 있어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둔하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에 반하게 두둔하고 뭔가 다른 결정에 내릴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언짢아 하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심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만약에 주변의 신하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 좀 방면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냥 무조건 방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게 하고 그 받으면 살려주겠다. 그 중에 하나가 궁형이었는데 궁형을 받으면 그 방면하겠다는 말에 궁형을 선택해서 궁형을 받은 후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기를 집행합니다. 근데 사기를 집행하게 됐던 거는 아버지의 어떤 유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지를 지키기 위한 효심도 거기에 장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옳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비유를 상하겠다 해서 받은 그 형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억울함도. 근데 마찬가지 상구는 반대로 그와 같은 형벌을 내렸던 자와 같은 자인 거죠. 임금의 그 권력을 공고히 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가혹하게 시행을 했던 건데 그 가혹하게 시행됐던 반대 어떤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거기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 상군열정은 본인의 심정을 안에 내포시키면서 거기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록 왕권이 공고히 해야 된다는 건 육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육아에서도 맹자 시대 때는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있었는데 아무리 도리를 중요시 여기지만 왕의 권위나 왕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함부로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위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혹한 제도로 가혹하게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면 큰 화가 있음을 그게 옳지 않음을 백성은 구성품이 아니라 또다시 존재해야 되는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처신하면 그 화를 자기가 받는다. 주는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거기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은 다른 편보다 좀 긴 설명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상군열전은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 인자한 분들의 어떤 삶과 좀 다르게 인자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백성을 어떤 규율하는 과정에 너무 엄격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가치를 왕에게 집중했던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가 누렸던 영화와 그가 말년에 그 경험했던 그 참혹한 모습을 함께 설명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옳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이번 편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영상 9번째 편 열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